자, 그러면 이어서 배포된 코드 중에 그 배기 분석에 관련된 것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H8점 짚은 곳에서요, 리니어 리그레션을 들어가시면 regression.ipynb라는 IPython 파일이 나옵니다. 노트북 파일을 열어보시면 거기에 해당 내용이 있네요. 앞에 그 데이터를 그대로 이용합니다. 아니군요. 착각했습니다. 카 프라이스 데이터인데 카 프라이스 데이터가 있나요? 카 프라이스 어사인먼트.csv라는 형식의 데이터가 있는 엑셀 파일을 아마 변환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이 있는가요? 설명이 뭐 별다른 게 따로 없었네요. 별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여기에 지금 뭐 그런 정도의 배경 얘기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모듈로 들어가죠. 자, 들어가 보면 자동차 가격 예측 모델인데요. 회귀 분석을 이용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임포트한 다음에 읽어드리는 작업이고요. 그래서 상위 5개만 먼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주어진 데이터셋에 보니까 지금 인포를 보니까 컬럼이 26개 컬럼이고요. 그 컬럼 데이터를 가지고 예컨대 자동차의 각종 재원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가격이 나와 있고 이런 상태이네요. 각각의 데이터 타입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서 지금 혹시 널 값을 가지거나 비어있는 데이터는 있는가를 봤더니 지금 이 변수에는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것의 describe를 보니까 각 변수마다 예컨대 개수는 200개이죠. 205개. 그리고 평균 표준 편차, 미니멈 값, 4분위 값, 중위 값, 5분위 값 등등 평균 값이죠. 50%는 중위 값입니다. 중간 위치 값, 맥스 값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매플러립을 이번에 이용했네요. 우리 앞에서 파이플럿 매플러립에 있는 파이플럿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는 것들을 봤는데, 즉 파이플럿이라는 찾아보면 매플러립 안에 pyplot.py가 있습니다. 파이썬 파일. 그리고 그 안에 플롯이나 이런 관련된 함수들이 있죠. 우리가 그걸 이용하겠다는 것이고요. C번은 여기 SNS로 되어 있고 인라인으로 되어 있고 C번에 있는 페어 플롯이라는 것은 앞에 우리 상관계수 모양 2개씩 페어해 가면서 지금 여기 보면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만 예컨대 각각의 이 산포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작아서 안 보입니다만 나중에 이제 하나씩 가지고 우리가 분해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이 셀 같으면 이 변수와 이 변수 사이의 산포도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은 산포도가 역의 관계에 있는 것들도 있고 그 정의 관계에 있는 것들도 있고요. 또는 그렇게 선형성을 찾아보기 힘든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이 대각선을 보면 각각 자신과 자신이거든요. 이건 자신의 분포를 그냥 히스토그램으로 보여주는 뭐 이런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페어 플롯이라는 C번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볼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수지 데이터와 그러니까 수치 값을 가지는 변수와 그 가격 변수 사이의 플러팅을 통해서 추세를 파악하는 뭐 그런 목적으로 밑에서는 휠 베이스, 카 랭스, 자동차 전장 길이 이런 것들이죠. 폭의 길이, 높이 등등의 재원 데이터와 가격 사이의 관계가 어떤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페어 플러스를 놓고 이들 사이의 각각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보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위 앞에 그림이 약간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군요. 어차피 한 셀의 처리를 마쳐야 다음 셀로 넘어가니까 잠깐 기다려 보죠. 처리가 되어 있는 줄 알고 그냥 설명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그 관련된 사항으로 내용이 나와 있네요. 어차피 수용이 될 테니까 지금 변수가 여러 개 많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 처리하는데 잠깐 시간이 걸리는 모양이네요. 자, 그리고 바로 밑으로 먼저 와보겠습니다. 다행히 제가 앞서 수행한 결과가 지금 나와 있으니까 차례차례 우리가 수행을 해보더라도 수행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선행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변수와의 상관관계인데 여기서는 지금 그 히트맵 동일하게 주었고요. 코릴레이션 관계이고 애노테이션을 주고 이랬습니다. 여기서 색상은 우리가 따로 지정할 수도 있고요. 뭡니까? 처리를 마쳤습니다. 처리를 마쳐서 수행하고 내려와 보면 수행을 하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컴퓨터마다 갖고 있는 색상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 디폴트로 나온 색상은 여기서 지금 이 붉은 계통으로 나와 있네요. 이 역시 히트맵이기 때문에 상관성을 옆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노테이션 이퀄 2를 주면서 애노테이션 따라서 이 상관계 수의 크기에 따라서 색상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애노테이션을 2를 줬기 때문에 이 각각의 변수의 것들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카테고리 변수 지금 뭐 어떻습니까? 회귀 분석을 하기 전에 먼저 예비 분석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서로 상관성이 있는 변수들은 어떤 게 있고 카테고리로 나눌 것들은 어떤 것들이고 수치 데이터는 어떤 것들이고 분포는 어떻고 하는 것들을 지금 먼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기계적으로 기법을 보고 있지만 사실은 내용상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 음미하면서 진행을 하겠죠. 카테고리 변환시키고 유니크 값들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데이터상에 철자의 오류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바꾸어서 업데이트 시켜주거나 이런 작업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데이터들 중에 뭐 이런 것들이죠. 스펠링이 다르거나 이런 것들은 각각 다른 것으로 판단할 텐데 이런 것들이 같은 동일한 것이라는 것들을 여러 가지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근데 매핑 테이블을 만들다거나 이것은 지금 직접 그 변수의 이름을 바꿔가면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는 데이터를 깨끗한 데이터로 만들고 그리고 나서 다시 보니까 이런 식으로 보인다는 걸 볼 수 있죠. 즉, 카 네임은 200개 중에 이름이 147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겹치는 것들이 있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2개, 3개, 7개 정도의 카테고리 그 종류 값을 가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니크 값들을 보고요. 여기선 함수를 만들었네요. 그래서 출력 함수를 가지고 카테고리 변수에 대해서 리스트 컴프리hension으로 주었습니다. 자, 그랬죠. 지금 심볼링, 퓨얼 타입 뭐 이런 것들은 자동차 재원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아마 의미 있는 것들일 텐데 저도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짐작할 수 있는 것들도 상당히 있긴 하네요. 따라서 이들 각각의 변수마다 유니크한 카테고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지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모델링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단순히 카테고리뿐만 아니라 이걸 더미 변수로 만드는 특히 이런 것들은 회귀 분석 경우에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뭐 소득 분석을 한다고 치죠. 근데 남녀가 있으면 남자들 경우에 소득 분포가 어떻고 소득 추이가 어떻고 여성들의 경우에 소득 추이가 어떻고 이렇게 분류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바라보고 양쪽에 격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볼 필요가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럴 때는 남성은 0, 여성은 1 식으로 그렇게 더미 베리어블을 만들어 나가면 하나의 데이터셋에서 서로 다른 모델을 가지고 서로 비교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 이제 더미 베리어블을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그런 예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서로 다른 데이터셋을 컨캐트라고 하면
데이터를 이어붙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조정된 데이터 세트를 서로 이어붙이거나 또는 리스케일링 한다면 단위 차이가 있다면 단위 차이를 예컨대 회귀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은 밀리미터로 되어 있고 어떤 것들은 킬로미터로 되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조정해야 되겠죠. 그런 일체의 것들이 사실은 모델링을 하기 전에 사전에 데이터를 우리가 추구하는 모델 목적에 맞도록 적절하게 변화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때 주의할 거는 원본 데이터를 항상 그대로 유지시킨 상태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원본 데이터를 업데이트시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들이죠. 자, 그래서 만든 것에 마스터 데이터의 컬럼이 이런 컬럼이 만들어졌고 보니까 여기서는 민맥스 스케일러 함수를 만들었네요. 민맥스 스케일러란 여기 보시면 지금 이 함수를 얘기합니다. 흔히들 많이 쓰는 것들인데요. 단위차를 극복하기 위한 표준화에는 표준화 또는 정규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표준화는 예컨대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뮤 형식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정규분포 범위 내로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맥스 마이너스 민 분의 특정 x값 마이너스 민 값이니까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전부 환원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밀리미터로 되어 있든 소수점 5자리든 아니면 100만 단위이든 늘어져 있는 데이터 값을 놓고 0부터 1 사이의 값을 전부 환원시키는 작업을 여기 민맥스 스케일러에서 하게 되죠. 그것들을 함수로 간단히 만들었습니다.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함수를 만들고 나서 우리 앞에서 봤던 것들처럼 원래 마스터 데이터에 apply 민맥스 스케일러를 해서 바꾼 데이터로 업데이트를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됐죠. 그러면 원래 데이터는 앞에 나와 있나요? 원래 데이터는 어떤 것들은 10단위, 어떤 것들은 1000단위, 어떤 것들은 단단위 이렇게 돼 있었는데 민맥 스케일러에 적용시키는 건 모든 것들이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전부 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숫자 값이 큰 것이 나머지를 억누르지 않도록 바꿨습니다. 그러고 나서 SNS 플러팅을 했네요. 자, 그리고 나서 마스터를 X에 놓고 프라이스만 뽑아서 즉 프라이스를 제외한 나머지를 X 값으로 놓고 나머지를 Y 값으로 놔서 그러니까 가격만 Y 값으로 놓고 자 이러면 어떻습니까?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되죠. 독립 변수를 X로 놓고 종속 변수를 Y로 놓고 변환시킨 다음에 변환시켰습니다. 자 여긴 페어 플러스에서 지금 이것만 가지고 좀 알아보기 힘들지만 밑에 다른 방식으로 좀 이용해 보도록 하죠. 자 그래 놓고 이 부분 중요합니다. X 트레인 X 테스트, Y 트레인 Y 테스트 해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이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은 잠깐 어디 있었나요? 임포트를 할 때 우리가 아마 가져왔을 겁니다. 예, 사이킷론이었나요? 여기 찾아보는 게 낫겠네요. 워낙 자주 쓰는 것입니다만 이렇게 들어있네요. 죄송합니다. SK런은 사이클런입니다. 사이클런 안에 있는 모델 셀렉션 모듈에 있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와서 이용한 것인데요. 이 부분은 잠깐 어차피 이 부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네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우리가 모델링을 합니다. 슈퍼바이즈드, 언슈퍼바이즈가 있지만 슈퍼바이즈 같은 경우에 지금 리그레션 같은 선형 모델이 있고
클래시피케이션이 있죠. 즉 수치값을 예측하는 경우도 지금 기계학습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모델링 경우에는 정답을 주고 데이터를 주고 데이터와 그 데이터에 대한 정답을 주고 룰을 만들어낸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룰이 리그레션 경우에는 회귀선식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언더피팅과 오버핏 사이에서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컨대 너무 이래도 안 될 것이고요. 예컨대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치죠. 너무 단순해도 안 좋고 너무 복잡한 모델을 만들어도 안 될 겁니다. 데이터를 적절하게 포함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러면 언더핏도 아니고 오버핏도 아닌 적절한 값을 찾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입력하는 데이터요. 그러니까 y값, 정답, 그리고 입력되는 입력값. 입력값들 데이터를 예컨대 지금 이런 경우에 약 30개의 컬럼이 있고 5,000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치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바로 만들기보다 예컨대 5,000개 중에 3,500개, 500개로 나누어서 3,500개로 모델을 만들고 500개로 테스트를 해봅니다. 이때는 3,500개 가지고 이런저런 모델을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만들고요. 이 모델 각각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서 이 중에 어떤 모델이 제일 좋은지를 찾아내는 것이죠. 이때 3,500개, 2,500개 예컨대 이 여기 지금 전체의 5,000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칠 때 얘기입니다. 이렇게 모델링에 적용되는 것들, 이것들을 훈련 데이터라고 해요. 트레이닝 데이터. 500개. 500개의 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 또는 시험 데이터라고 얘기합니다. 테스트 데이터.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모델이 하나가 있다면 모르지만 모델을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거든요. 모델을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예컨대 30개의 변수 중에 25개만 뽑아서 해보고 또 다른 20개를 뽑아서 해보고 여러 개의 모델을 만든 다음에 얻은 것들이 가장 오버핏되지 않고 언더핏되지 않고 인지 오버핏과 언더핏을 따지는 것도요. 예컨대 이 잔차의 합 이런 것들요. 그래서 그 지표가 몇 가지가 있는데 보통 많이 쓰는 것이 mean squared error 또는 root mean squared error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보면 예컨대 트레이닝 데이터로 모델을 아주 섬세하게 복잡하게 만들면요. 이런 것이죠. 데이터가 좋았을 때 아주 정교한 모델을 만들면 모델이 복잡해질수록 즉 변수가 많아지고 복잡해질수록 오차는 점점 줄어들죠. 하지만 테스트 데이터로 테스트를 해보면 어디 정도까지는 오차가 줄지만 어제부터는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요 포인트요. 테스트 데이터에 예컨대 루트 민 스퀘어드 에러 같은 것이 최저가 되는 점, 그 이상이 넘어가면 트레이닝 데이터로 모델이 세분화돼서는 좋은 결과이지만 테스트 데이터로 보니까 오히려 안 좋더라. 테스트 데이터라는 것은 모델 구축에 적용된 데이터 말고 별개의 데이터로 테스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 세분화됐기 때문에 일반성을 결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로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판단하기 위해서 일부 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 일부 데이터를 크로스 데이터로 나누어서 그래서 서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교하는 것들을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고요.
그런데 5,000개 데이터를 3,500개, 500개로 한 번에 하질 않고 5,000개의 데이터 0번부터 4,999까지 5,000개 데이터를 놓고 500개, 3,500개이죠. 테스트, 트레이닝. 이번에는 그러니까 7대 1이네요. 7대 1로 나온다면 8로 나누어서 7대 1이네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7개를 트레이닝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이번은 얘와 얘의 7개의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돌아가면서 할 수 있죠. 그러면 예컨대 이거를 A1부터 A8까지 있다고 치면 처음엔 A1을 테스트로 뽑고 나머지를 트레이닝 데이터. 두 번째는 A2를 테스트 데이터로 놓고 나머지를 트레이닝 데이터. 식으로 돌아가면 8개로 나눴을 때 8번 반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또는 앞에서 우리가 부트스트래핑 얘기를 할 때 랜덤하게 뽑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5,000개의 데이터인데 그중에 3,500개를 랜덤하게 뽑고 나머지 500개 그다음에 다시 또 3,500개를 랜덤하게 뽑고 나머지 식으로 하면 무한 반복할 수 있죠. 데이터를 끝까지 최대한도 이용하려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용한 것들을 리샘플링 한다고 해요. 결국 이 얘기는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반복 실험을 하면서 오버핏과 언더핏 사이의 적정점을 찾기 위해서 민 스퀘어드 에러나 루트 민 스퀘어드 에러 같은 것들 이건 이제 회귀 분석이나 선형 모델에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그 클래시피케이션 에러 그러니까 얼마나 제대로 분류를 했는지 오분류를 낮추는 방식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그것도 트레이닝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나누어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크로스 베리 데이터하고 돌아가면서 리샘플링하는 이런 방식을 쓰게 되죠. 지금 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사이킬런에 있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 함수는 지금 X와 Y로 나눴죠. X와 Y로 나눴습니다. 카 프라이스 마스터란 우리 그 지금 정돈된 데이터에서 이런 컬럼의 값들을 X로 놓고 프라이스 컬럼의 데이터를 Y로 놓고 그죠? 예컨대 이거 보시면 대문자네요. 지금 이게 X에 있는 값이거든요. 그리고 Y는 소문자죠. Y. 즉 소문자로 놓은 이유는 지금 벡터이고 대문자로 놓은 이유는 매트릭스라는 의미로 이제 그렇게 썼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 X와 Y를 가지고 70%는 트레인 데이터, 30%는 테스트 데이터로 놓고 랜덤 스테이트를 잡고 랜덤 시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을 X는 X 트레인, X 테스트로 70% 30%죠. Y는 Y 트레인, Y 테스트로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 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고 그리고 VIF 캘큘레이션 하는 함수를 만들었네요. 복잡하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왔으니까 잠깐 그냥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거
네. 펜으로 가고 이렇게. VIF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variance inflation factor라는 것이어서요. 다시요. 어디로 갔었나? 여기네요. 여기 보시면은 VIF 계산을 하는데 데이터 프레임에 컬럼, 특정 컬럼을 놓은 다음에 여기 보시면 VIF 계산하는 공식을 잡았습니다. 이 얘기는 복잡한 얘기로 드리기는 뭐 할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요즘 보시면 특정 컬럼에 있는 것들 중에 컬럼과 컬럼을 놓고 베리언스가 두 개가 결합됐을 때 베리언스가 증폭되는 율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VIF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서 여러 지표가 있습니다만 예컨대 2 또는 4가 넘어가면 이거는 이들 사이에 상관성이 높은 것이다. 이런 것들은 회귀 분석에 직접 이용하면 오히려 왜곡 현상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분리시키거나 아예 통합시키거나 식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즉 인터코릴레이션하는 또는 콜리니어리티를 회피하기 위한 지표로 쓰는 것이 VIF이거든요. 그것들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이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용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밑에 보시면은 스탯 모델인데 스탯 모델에서 여기 좀 PIP로 넣으니까 설치를 했네요. 여러분들 만약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우리 아마 함께 할 때는 설치가 안 돼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Shift Enter를 쳐서 설치를 하시죠. 스탯 모델스란 통계 전용 패키지이거든요. 파이썬에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R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모델링 포뮬러를 이용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통계 패키지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설치를 한 그다음에 사이클론에 RFE라는 게 있는데 RFE를 이용하고 리그레션 이용하고 이건 그야말로 리그레션입니다. 멀티플 리그레션. 그다음에 세트 모델스를 SM으로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SQL안에 매트릭스를 이용하고 등등이요. 그래서 여태까지 정리된 데이터를 가지고 정리된 데이터는 데이터를 정제시켰고 트레이닝 데이터에 테스트 데이터를 넣었고 상관계수가 높은 것들을 계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고 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부터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겠다. 리그레션 인스턴스를 만들고 나서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나가겠다입니다. 그래서 LM 인스턴스에 데이터를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SM.OLS의 Ytrain과 YXtrain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피팅 시켜달라. 입니다. 지금 이 작업을 하면 데이터가 없었네. Y on the train. 이걸 수행을 안 시켰네. Y on the train. 수행을 안 시켰었던 모양이네요. 이건 수행을 했었고 이거 수행했었고 자 그래서 이거 수행됐었고 여기 와서 수행을 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LM이라는 모델이 만들어졌습니다. LM이요. 실제로 보면 LM 서머리를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즉 Y 트레인 데이터를 종속 변수로 X 트레인 데이터를 독립 변수로 놓고 회귀 직선을 만들어 달라 해서 피팅을 시켰어요. 그 만들어진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어떻습니까? 각각의 변수에
즉 자동차 가격,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보는 자동차 가격은 휠베이스 곱하기 0.18 플러스 칼렌스 곱하기 마이너스 0.14 등등이고, 이들의 스탠다드 표준 오차는 어떻고 표준오차는 샘플이 가지는 변화성입니다. 그다음에 t 값 등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p 값은 p 밸류 값입니다. 앞에 우리가 h0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또 h0가 옳다고 전제를 하고, 그런데 우연히 HA가 나올 확률이 p-밸류이고 95% 신뢰 구간에서는 5% 이하여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 내용들입니다. 여긴 5%가 넘는 것들도 있고 5%보다 미친 것들도 있고 이러네요. 각 변수마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p-밸류의 구간값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변수들에 대한 계수값을 가진 모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 때 R 스퀘어가 결정계수인데요. 결정계수가 0.97이 나와 있네요. 예. 그리고 여러 다양한 계수값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0.958 같은 경우는 그 여러 변수를 이용할 때, 나중에 이 변수를 여러 개 이용할 때 그것들을 보정한 값을 adjusted R-square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F 통계값, 그다음에 AIC, BIC 값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일단 모델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이 얘기했던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것들은 INF 값이 나오고, 여기 런타임 워닝에서 보니까 디비전 바이 제로인 경우에 인피니트 값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값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컨대 p-밸류 값이 0.5인 것, 0.5 그러니까 5% 이하인 것, p-밸류 5%는 우리가 95% 신뢰관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약이나 바이오나 식품 같은 경우는 보통 95%는 99% 신뢰관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 p-밸류를 0.01 이하인 것들만 선택을 해야 되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 만들어진 각 변수 중에 우선 p-밸류가 5% 넘어가는 것들은 제외시키는 것이 옳겠다. 뭐 추후에 여러 가지 또 다른 분석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작업들이고요. 그래서 이후에 보면은 이제 이 RFE라는 건 여기 보시다시피 Recursive Feature Elimination이라는 건데, 이것도 변수 선택을 하는 여러 지표 중에 하나이고요. 그 RFE 값이나 p-value 값이 바람직하지 않은 일정 구간 이상의 값들 경우는 빼가면서 계속 모델의 신뢰성을 체크해 나가는 방식을 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정해 나가고, 그러면서 그렇게 새로 만들어진 모델들이 예컨대 p-밸류 5% 이상인 변수를 빼고 RFE 빼고, 그래서 새로운 모델을 또 만들어 보고 거기에 대해서 테스트 데이터를 적용시켜 보고 해서 앞에서 우리가 그림으로 봤던 그런 식으로 적정 모델을 선택해 나가는 것들이죠. 그 과정의 얘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요. 그럼 이것도 수행을 안 시켰었네. 여기서부터 수행을 안 시켰었네요. 자, 그러면 수행을 시키고 나가 보면 지금부터는 모델을 일단 첫 모델이 만들어졌는데 모델을 지금 개선해 나가는 작업들, 모델을 평가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과정들이 밑에 표현되어 있죠. 그죠? 예컨대 여기서는 지금 VIF 값을 2를 기준으로 했네요. 그래서 2 이상인 것들은 드롭시킨다는 얘기는 모델에서 제거시키고, 그것이 없는 여기 지금 이런 겁니다. 드롭 컬럼수에서 이 컬럼을 제외시키고 다시 계산해보고, 여기 지금 VIF 값을 다시 계산해보고 등등으로 좀 처리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모델을 계속 개선해 나가는 작업입니다. 자, 이것들의 세부 내역보다요 중요한 것은 모델이라는 것은 자, 그럼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이따 드리도록 하고요. 계속 그렇게 모델 업데이트해 나가는 과정들입니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지금 이 테이블 형식은 이게 새로운 모델입니다. 그 빼고. 그런데 가장 기준이 되는 것들은 변수별 p-value와 모델 전체 p-value 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결정계수입니다. 결정계수 사실 0.9가 넘어가면 굉장히 좋은 모델이긴 해요. 보통 이렇게 높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0.78만 돼도 많이들 이용하는데요. 결정계수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 이 모델을 통해서 커버해주는, 설명해주는 비율이 얼마 정도이다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 상당히 좋은 모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예측을 하는 모델인데 상당히 복잡한 모델이지만 우리가 p-value나 또 RFA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오버피팅 되는 것들을 제거시켜 나가면서 보기 때문에 지금 모델로서는 상당히 훌륭한 모델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한 과정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고 나서 그렇게 모델이 최종적으로 생성됐다면, 자, 지금 수행 안 시켜 놓은 것이 있나요? 모델이 만들어졌다면 그 모델을 가지고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네요. 그 예측은 사실은 딴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lm.predict의 테스트 컬럼으로 테스트 데이터로 지금 예측을 해보는 것이죠. 이렇게 직접 해도 되지만 여기에 여러 가지 또 테스트 데이터를 적용시키는 것들을 아예 함수로 만들어서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함수 작성을 하고요. 그걸 가지고 예측을 하도록 한 다음에 그걸 포함해서 evaluate 모델이라는 모델 평가 함수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함수를 만드는 것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상 만드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작업을 만약에 한다고 해도 그때그때마다 결국 프로그램을 잘 짜면 편해지는 것이니까요. 또 반복할 수 있고 자동화시킬 수 있고. 그래서 만든 다음에 지금 make predict하고 모델은 LR 모델,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로 최종 만들어진 것들, 그다음에 new 컬럼을 적용시켜서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예측치와 실제 값 사이의 편차를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때 잔차의 동향들 이런 것들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손볼 바들, 손볼 거라는 게 결국 선형 모델에서는 변수의 선택,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변수를 선택하고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해나가면 오버피팅이 되지 않으면서 새로운 데이터의 예측력이 높아지겠는가. 새로운 데이터를 우리가 가질 수는 없으니까 원래 데이터에서 일부를 뽑아서 테스트 데이터로 계속 적용시켜가면서 좋은 모델을 선택하는 그 과정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그 과정들을 자동화시켜서 함수로 다 만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것들은 R스퀘어드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AIC, BIC도 변수 선택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 앞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 세 가지가 있었죠. 서브셋 셀렉션을 하거나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디멘셔널리티 리덕션을 하거나 해서 가급적 모든 데이터를 사용하지만 지나치게 오버피팅되지 않도록 변수를 조정해 나가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인위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모델링을 통해서 비선형으로 점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설명 앞에 드린 것들이 이렇게 이용되는 예이죠. 보시면 아시다시피 한 몫에 끝나지 않고요. 또 어려운 점이라면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정답을 찾아 나가고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는 과정, 프로세스가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 담당했던 사람이 아니라면 밖에서 보면 그 세부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정직하게 계속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냥 대충 한 다음에 이게 됐습니다라고 했는데 항상 결과는 그 평가는 실제 데이터를 넣어보니까 이게 맞는다 틀리다로 판가름 나니까요. 그래서 정답이 미리 주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옵티멀 모델을 찾아 나가는 과정,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밑에 쭉 얘기가 나와 있지만 결국 그 얘기고요. 기본적으로는 요 테이블이요. 이 테이블 즉 OLS는 계속 말씀드리죠. Ordinary Least Square. 그러니까 최소 자승법, 최소 제곱법에 의거해서 잔차를 최소화시키는 방식으로 진행시켜 나가는데 여러 가지 멀티컬리니어리티나 이런 것들을 또 인터랙션이라는 얘기는 변수와 변수 사이에 상호관계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가 나가면서 변수를 조정해 나가는 작업을 통해서 최적의 모델을 만들고 그것들이 어떤 모델이 제일 좋은지를 트레인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로 나누어서 판단하는 뭐 이런 작업이 되겠죠. 밑에도 일일이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 진행시키시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자,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앞에 더 넓게 보면 이렇게 보네요. 파이썬의 기본 언어 기능, 일반적인 기능의 키 펑셔널 프로그램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의 분석 패키지에 넘파이, 팬더스, 그리고 매트럴립이나 C본 등등과 같은 시각화 도구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분석 활용을 위해서 모델링을 하는데 EDA로 널값이 있느냐, 미싱 데이터가 있느냐, 이상치가 있느냐 등등 이 부분도 사실은 아주 쿠키 일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특히 팬더스 같은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델링에 들어가면 크게 봐서는 슈퍼바이스드, 언슈퍼바이스드이고 슈퍼바이스드에는 리그레션 모델 같은 선형 모델과 즉 수치값 예측입니다.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이 있죠. 그 다음에 언슈퍼바이스드에 뭐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리그레션을 보았고요. 그러나 리그레션은 통계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기도 하면서 머신러닝의 슈퍼바이스드 모델이고 여기서 얘기되는 것들이 상당 부분은 이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곳에도 적용이 돼요. 다만 리그레션을 비롯한 선형 모델이 에러 또는 리지듀얼 잔차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mean squared error 또는 루트 mean squared error 이런 걸 지표로 삼아 나가면서 좋은 모델을 선택하도록 평가해 나간다면 단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여러 알고리즘들이 있죠. 디시전 트리라든지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든지 나이브 베이지안이라든지 KNN이라든지 수많은 모델들이 있습니다. 어떤 모델이든 궁극적으로는 미스 클래시피케이션 레이트를 낮추는 방식으로 앞에서는 잔차를 낮추는 방식이라면 오분류를 낮추는 방식으로 해나가면서 변수의 선택을 바꿔나가는 것 이게 요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여기서는 대문자 R스퀘어 결정기의 수값을 높이는 모델이 제일 좋은 모델이라면 여기서는 올바르게 분류하는 액큐러시율이 높은 모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클래시피케이션 경우에는 또 이제 각각의 알고리즘마다 고유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지금 리그레션으로 말씀드렸을 뿐이고요. 리그레션 경우에도 지금 사이킨 모델에서 얘기하는 것들도 있고 스태츠 모델에서 보는 것도 있고 아니면 사이파이에서 보는 것도 여러 가지 것들이 일부는 중첩되기도 하고 일부는 각각 모듈마다 고유한 기능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작업해 나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단계가 전체적으로는 좀 모델링의 단계이고요. 물론 이제 이
종류마다 예컨대 자연어학습이나 아니면은 그 강어학습이나 뭐 등등에 따라서 조금씩 종류는 다릅니다만 기본적인 패턴 이런 패턴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해서 그 스파크 이전에 기본적인 사항들로 한번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스파크에 집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음 얘기들을 진행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물론 여태까지도 가봐되지 않은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은 앞으로 나오는 대로 우리 스파크를 다루면서 필요한 대로 보충해 나가는 방식으로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이렇게 마치죠.